자, 요거 지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인문예술 6이고, 이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 푸셔가지고, 선생님이 니네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 프레게라고 하는 사람이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이런 것들이 이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샛별과 개밥바라기, 얘네들이 이름이고, 얘네들은 무엇을 가진다? 뜻과 지시체를 가진다. 요거 고2 지문에 한번 나왔던 것 같고, 대명용어 시험 한번 쳤었죠, 이걸로. H2O와 물 이거 이름과 그 지시체 해가지고 다른 행성 그거 실험 그때 프레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 다른 물질이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지? 그거 나왔었는데. 그래서 프레게는 샛별, 개밥바리, 금성 같은 거고,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지시체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이다. 그러면은 지시체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은 샛별이나 개밥바락이나 지시체는 같다. 그지?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걸로 봐주세요. 아시겠죠? 같은 거야. 예를 들어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객관적 실체인 행성, 얘가 지시체겠지. 이 지시체를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 기니까 선생님이 새벽 동쪽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새벽의 동쪽. 그런데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샛별과 지시체가 동일하지만 저녁 무렵의 서쪽 하늘에, 얘는 저녁이고 서쪽이다. 이렇게 뜻과 지시체를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개밥바라기,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프레게는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 밑에 지시체라고 써보시고요. 사실상 A와 B는 동일하다 와 A는 A와 동일하다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가 있다. 자, A와 B가 있는데, 얘도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라고 봤을 때 A는 B라는 말과 A는 A이다 라는 말은 같지 않니? 라는 것이 동일성 관련 문제인데, 딱 봐도 A는 A다, A는 B다, 두 개는 같다라고 했을 때 A와 B가 다른 단어고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해서 A와 B가 완벽하게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왜 같지 않은데?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야. 누가? 프레게 이전의 이론이. 그게 생략돼 있어요. 의미지칭 이론이라는 건데, 의미는 지시체를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다른데, 요거 두 개가 같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데 프레게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 설명한다라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프레게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거야. 이 문단,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는 B와 A는 A가 제공하는 동그라미 접어서 정보가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다른 건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다른 이유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프레게가 이거 두 개가 정보가 달라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 제공, 얘가 더 많은 정보예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이 정보는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른 것이 없다. 만약에 이거라는 거야.
이게 이거면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시체만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 이거 두 개는 같아 이 말이죠, 그죠? 지시체만 가지고 설명하면 같다. 하지만 A,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고려하면 명제의 정보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샛별은 샛별이다. 정보는 같지 않다. 왜?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새벽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저녁 서쪽 하늘에서 빛나는 별은 동일하다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B이다. 근데 새벽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별은 새벽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정보잖아. 그러니까 A는 A다와 A는 B다는 전달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같을 수 없다라고 프레게가 무엇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단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같은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3문단 프레게는 뜻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관념이 아니고 객관적 존재자다. 미안합니다. 살아 들려가지고. 뜻은 주관적 관념이 아니고요. 주관적 관념은 뭐다? 개인마다 달라진다. 뭐다? 객관적 존재자다. 그래서 요거를 뭐 망원경에다가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했다.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은 관측되는 천체는 객관적 실체이므로 지시체이고, 천체 그립시다. 예, 천체. 얘는 지시체가 될 거야. 얘를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과학자에게 전체 객관적 실체이므로 지시체고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이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고 얘가 어디에 요 렌즈에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이게 뭐다? 뜻이다. 뜻. 관찰자인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천체 영상은 관념이다. 얘가 가지게 되는 요거는 뭐다? 관념이다. 그러면은 관념.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미주시에서 일정하게 맺힌다. 근데 관찰자 개인은 개인마다 시력, 기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다. 여기까지가 프레게고요. 3문단 프레게의 이론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트 러셀 러셀은 비판적 입장을 보이다. 디스합니다.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 얘는 뭐 프레게의 뜻은 불필요한 요소. 불필요한 요소고 뜻과 지시체는 구분되지 않고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가 그냥 지시체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 하는 의미지칭 이론이 있었고 그 의미지칭 이론에서 동일성 관련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게가 샛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해결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프레게를 디스하면서 다시 뜻을 없애버리고 의미는 지시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원점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해결합니다. 단어 의미가 지시체다.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둥근 사각형은 지시체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A는 B와 A는 A의 구분에 관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왜? 지시체만 남겨뒀으니까. 아까 지시체만 남겨뒀을 때 뭐야? 지시체는 지시체다. 지시체는 지시체다. A는 B다와 A는 A다가 같아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락이다, 샛별은 샛별이다는 모두 동어 반복적인 동일한 명제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프레게가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같지 않다라고 제시한 거를 디스한 거예요. 자, 5문답.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셀은 논리적 구조 분석을 중시하는 기술 이론을 제시한다. 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구조의 무엇을 분석을 중시한다.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한 기술 이론. 기술 이론에서는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을 구분한다. 요거 두 개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될 거고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 위장된 이름이란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서 기술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못하고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기술 이론에 의해 분석되어서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 기술 이론에 의해서 얘를 분석했을 때 의미가 파악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정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 안에 그 대상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거고 위장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거야. 한정시켜. 그러면 6문단.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이다. 얘는 진정한 이름이 아니고요. 기술 이론에 의해서 분석돼야지 의미가 파악이 될 건데 샛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이고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특정 행성이라는 한정 기술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명제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 다 괄호 쳐보고 정보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되기 때문에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명제와 구분된다. 이와 같이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뭐야? 위장된 이름을 가지고 한정 기술구로 풀어보면 A는 B다와 A는 A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뜻으로 구분한 게 아니고 이름을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위장된 이름으로 A는 B다와 A는 A다가 같지 않다라고 러셀이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없애버리고 그냥 지시체만 남겨둔 상태에서 동일성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진정한 이름이 아니고 위장된 이름 얘로 얘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1번은 3번으로 잘 푸셨고요. 2번에도 여러분이 2번으로 잘 푸셨어요. 푸는 걸 쭉 보니까 3번, 4번, 5번을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던데 3번에 기술 이론에 따라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일단 4번이죠.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동일하지 않은 대상 지시 아니죠.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고 있죠. 그죠? 1번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뭐니까? 위장된 이름이니까 맞고요. 2번 샛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일 때의 특정한 행성 뭐야? 분석 기술 이론 분석을 통해서 의미 파악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개밥바라기도 파악될 수 있고요.
5번에서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요거 6문단 마지막 줄쯤에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4번에 기억이 뜻이고 니은이 진정한 이름입니다. 자,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밑줄 치세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 뭐예요? 지시체죠. 지시체. 실제로 존재하고 지시체죠. 지시체. 기억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 지시체입니다. 니은은 동일성 관련 문제를 초래하는 동일성 명제들이 같은 의미를 잠깐만.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지시체니까 기억이 아니죠. 니은에서 동일성 관련 문제를 초래하는 동일성 명제들이 같은 의미를 지녔음을 밝히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같은 의미.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죠. 3번 기억과 니은은 언어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관념. 기억 뭐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관념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름도 뭐야? 맥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4번 기억은 객관적 존재고요. 니은은 사용자 맥락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된다. 5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이름 니은 가보시면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며 라고 설명돼 있어요. 5번 관찰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것 맞고요. 니은은 동어 반복적 명제에서 문맥을 통해 파악되는 지시 대상은 뭐예요? 위장된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5번 가봅시다. 5번에 A 밑줄 쳐보세요. 1950년 6월 25일 밑줄 치시고 이게 뜻입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밑줄 쳐보시고 이게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게 이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답은 5번이죠. 그죠? 답은 5번이고. 자, 1번. 프레게와 러셀 모두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 라는 명제와 동일한 양의 정보 제공 아니죠. 정보 제공 다르게 보겠죠. 2번. 프레게는 가의 6.25 전쟁을 만원경 렌즈에 맺힌 상에 비유를 할 것은 맞는데 러셀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샛별이나 개밥바라기와 같이 취급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다? 위장된 이름이라고 할 거다. 3번 프레게는 가에서 6.25 전쟁이 특정 대상을 기술한 것으로 뜻이 없다고 보지만 틀렸네요. 그죠? 4번 러셀은 가를 분석해가지고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갖는 밑줄 쳐보세요. 논리적 구조를 제거한다. 얘는 지금 뭐 한다고 해서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한다라고 했잖아. 누가? 버드런트 러셀이. 근데 논리적 구조를 제거해서 심층적 정보가 드러난다. 아니죠. 그죠? 답은 5번 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